세계 국가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미승인 국가까지 합하면 전 세계는 200여 개나 된다. 이 작고 자원 하나 없는 대한민국은 현재 200여 개의 나라 중에 10대 강국에 속해 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공과 과가 존재한다. 정치인이라고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에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두환이 있었다. 어쩌면 영상을 보는 이들 중에는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인상이 찌푸려지거나 실제로는 호감을 갖고 있더라도 주위의 눈치 때문에 쉽게 좋은 소리를 못하기도 할 것이다. 잘 알듯이 그는 생애 말미에 독재자, 살인마로 매도되어 더 이상은 대한민국에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언론과 시민들에게 돌팔매를 맞아왔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두환에 대해 얼마나 알아보았을까? 과거 대한민국의 길은 똥과 오줌으로 범벅돼 있었고 중소도시의 한복판에서도 운이 나쁘면 똥을 밟게 되는 일이 흔했을 정도다. 여름장마의 홍수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 중의 하나였고 가뭄이 되면 그로 인해 악취가 진동했다. 이것은 불과 5, 60년 전의 일이다.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력, 세계 6위 군사력, 여권 파워 세계 3위, 국가 호감도 세계 5위 등의 저력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 뒤에는 독재자라는 프레임의 리더십, 전두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전두환은 1981년 당시 화폐 가치 10억 달러를 한강 개발에 퍼부었고 그것이 좌파들조차도 세계에 나가면 자랑해 대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첫걸음이었다. 그 돈은 생뚱맞게도 대한민국이 쳐죽일 듯이 미워하는 일본으로부터 얻어왔다. 그는 또다시 일본으로부터 방위차관이라는 명목으로 40억 달러를 받아내어 그 돈으로 IMF를 면했고 88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시설들을 건설했다. 그럼에도 과거사에 대해 일본 천황에게 직접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낸 대통령이기도 하다. 나쁘게 말하면 무대뽀, 객관적으로 말하면 작은 국가지만 결코 얕잡아 볼 수 없는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대통령이었다.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그 나라에 가서 이름만 대도 원더풀을 외치는 LG와 삼성TV는 물론이고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반도체 1위국, 핸드폰 1위국이 되었는지 다른 선진국 제품보다 20배나 더 안전한 한국 고유의 원자로를 제조하여 세계적인 인기품이 되게 했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풍요, 문화, 안보는 전두환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 지금 시대에는 넘사벽에 해당하는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 노동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설계도를 그렸다면 전두환은 그것을 실행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간에는 전두환 시대가 가장 살기 좋았다는 말은 지금도 회자된다. 대한민국의 1970년대 그 당시의 MZ세대들은 명동거리를 나가려면 미리 각오를 해야 했다. 경찰이 가위를 들고 장발을 단속하며 줄자를 가지고 스커트의 길이를 채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야간 통행 금지는 그 누구도 거론할 수 없는 성역이었고 애국을 대표하는 말은 국산품 애용이었다. 달러는 무조건 아껴야 했기에 지금은 옆집 드나들 듯 떠나는 해외여행은 어지간한 서민들은 꿈꿀 수 없는 시대였다. 두발 자유, 교복 자유화, 이 모든 규제를 풀었던 것도 미국식 교육을 받은 전두환이었다. 지금 전 세계에 뻗어나가고 있는 K-드라마, K-무비, K-팝도 전두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 다름 아닌 전두환이 자신의 집권 시기에 영화와 문화사전 검열을 풀어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했던 그야말로 자유시대를 열어주었던 지도자가 전두환이다. 그러나 전두환 이후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관념 속에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크게 축소되거나 자유를 흉내낸 표현에 자유라는 무기를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방종의 시대에 더 가까워져 버렸다. 전두환은 국가에서 사족이 될 만한 규제는 풀거나 완화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선량한 국민과 주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매우 엄격했다. 이 때문에 독재자라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된 말이다. 그 이후 이 나라의 분위기는 음산한 공산주의가 득세를 하고 활개를 치며 이처럼 시끄러운 나라로 바뀌게 되었다. 2024년 지금의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진보라 불리우는 좌파와 보수라 불리우는 애국우파가 억지 춘향으로 어우러져 허울로는 듣기 좋은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방종과 버무려져 살고 있다. 자유와 인권을 외쳐대는 현 시대의 대한민국. 과연 대한민국은 진정한 자유국가가 되었을까? 하고 싶은 말을 여과 없이 내지르며 촛불 들고 우르르 몰려다닌다고. 그것이 민주고 자유고 인권일까? 일국의 대통령을 동네의 통반장보다도 못한 취급을 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는 시대의 대한민국.
하나의 국가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어는 한 세기에 한 번 나오기도 어려운 단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말도 안 되는 억지 프레임을 만들어 이미 그 어려운 일을 한 번 해내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었는가? 그러고도 모자라 탄핵에 재미들인 좌파들은 또다시 탄핵이라는 엄중한 단어를 애들 장난처럼 무경우무논리로 주물럭거리고 있다. 세계를 통틀어 봐도 별로 유례가 없는 나라 망신인 일이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역사에는 상처받은 거인들만 존재할 뿐 위인으로 남아있는 인물이 없다. 왜 그럴까? 왜 지구상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은 사라져가거나 이미 사라졌거나 뒤늦게 개방화 정책을 펼까? 왜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는 잘 사는 나라가 없을까? 대한민국에서는 이 나라에 발붙이고 곰팡이처럼 퍼져있는 종북 좌파들과 국가 질서에 반항하고 국가 안정에 맞서는 자신의 모습을 마치 개념인의 모습인 줄 착각하는 무개념 좌파 추종자들은 깊게 생각해보길 바란다.